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어쩌면 좀 무겁고 또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인류가 스스로에게 수천 년 동안 던져온 바로 그 질문, 대체 왜 우리는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질병을 정복하고 달에도 가고 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랑 소통하잖아요. 정말 눈부신 발전을 이뤘죠. 그런데 이 모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는 왜 이렇게 계속 피로 얼룩져 왔을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이 갈증이라는 건 마치 사계절처럼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찾아서 역사의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역사를 그냥 앞으로만 쭉 나아가는 직선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평화와 갈등이 계속 돌고 도는 거대한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고대 병사의 갑옷부터 중세 기사의 철갑, 그리고 현대 군인의 군복까지 겉모습이나 무기는 정말 완전히 달라졌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그들을 싸우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는 놀라울 만큼 똑같다는 거예요. 고대 로마는 국가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고요. 중세 기사들은 왕에 대한 충성과 신앙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죠. 20세기에 들어서는 이념과 국가의 생존을 걸고 싸웠고요. 결국 뭐예요? 권력, 안보, 자존심.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최첨단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녀도 그 발사 버튼을 누르는 건 결국 변치 않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치 자동차 엔진은 계속 좋아지는데 운전하는 사람의 어떤 두려움이나 공격성은 그대로인 것과 같아요. 이 변치 않는 패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가장 차갑고 날카롭게 파고들었던 한 남자의 생각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16세기 이탈리아의 외교관이자 사상가였던 니콜로 마키아벨리입니다. 이 사람은 이상적인 군주나 도덕적인 국가 같은 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권력이 부딪히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가 어떻게 살아남고 커나가는지 그 차가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봤던 사람이죠. 그가 살았던 시대가 끊임없는 배신과 음모, 전쟁이 판치는 곳이었거든요. 그의 생각은 바로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나온 생존 전략 그 자체였던 겁니다. 마키아벨리의 핵심 철학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정치적 현실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착해야지, 이성적으로 행동해야지, 이런 이상적인 생각은 일단 접어두자는 거예요. 대신에 진짜 현실을 보자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이익이나 안전을 위협받으면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 이걸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한테 정치는 무슨 도덕 교과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이 국가를 어떻게든 살아남게 만들어야 하는 리더를 위한 아주 차갑고 현실적인 생존 매뉴얼, 바로 그거였죠. 좀 삐딱하게 들리시나요? 근데 마키아벨리에게 이건 인간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정치판을 경험하면서 얻은 관찰 결과였던 거죠. 그는 인간이라는 게 평화로울 땐 고마워하다가도 상황이 조금만 불리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돌아설 수 있는 존재라고 봤어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건 변덕스러운 거고 항상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건 탐욕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의 뿌리에는 내 안전을 지키고 싶다라는 가장 강력한 본능이 깔려 있다고 분석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인간 본성을 바탕으로 마키아벨리가 이 혼란한 세상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주에게 어떤 도구들을 줬는지 한번 그 도구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종종 논란의 중심이 되는 그의 처방전이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키아벨리 하면 딱 떠오르는 유명한 말이죠. 물론 그가 직접 이 문장을 쓰진 않았지만 그의 사상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국가의 안정이라는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거짓말이나 속임수 같은 나쁜 수단도 어쩔 수 없이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폭동을 막으려고 일부러 헛소문을 퍼뜨리는 건 그 자체로는 나쁘지만 그 결과로 수천 명의 목숨을 구했다면 마키아벨리의 관점에서는 그건 정당화될 수 있는 정치적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그의 생각을 정말 잘 보여줘요. 마키아벨리는 위대한 리더는 두 동물의 성격을 다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는 늑대 떼를 위협해서 쫓아낼 수 있는 사자의 압도적인 힘. 하지만 힘만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다른 하나는 교활하게 숨겨진 덫을 미리 알아채고 피할 줄 아는 여우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미가 아주 명확하죠. 힘만 믿고 정직하게 밀어붙이다가는 교묘한 함정에 빠져서 무너지기 쉽고요. 반대로 꾀만 부리고 힘이 없으면 더 강한 놈한테 그냥 먹잇감이 될 뿐이라는 거죠. 즉, 국제관계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힘으로 밀어붙이고 때로는 교묘한 외교술로 위기를 피해가는 그런 유연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키아벨리가 던진 가장 유명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 국가의 운명을 책임진 리더라면 둘 중 하나를 꼭 골라야 한다면 뭘 고르시겠어요?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도자? 아니면 두려움을 주는 지도자? 아마 대부분은 당연히 사랑이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 마키아벨리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왜냐고요? 그는 이렇게 봤어요. 사랑이나 감사 같은 감정은 결국 사람들이 선택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너무 쉽게 깨져버리는 아주 약한 끈이라는 거죠. 하지만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 달라요. 이건 인간의 가장 깊은 본능, 살고 싶다는 자기 보존 본능을 바로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오래가고 믿을 만한 통제 수단이 된다는 게 그의 아주 냉정한 분석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키아벨리는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경고를 덧붙입니다. 두려움을 주되 절대로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두려움은 사람들을 따르게 만들지만 미움은 사람들을 뭉치게 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힘이 되기 때문이죠. 그는 미움을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줘요. 시민들의 재산을 함부로 뺏지 말고 그들의 가족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였죠. 이 선을 넘는 순간 두려움은 증오로 바뀌어버린다는 걸 그는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지금까지는 리더 개인의 마음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부터는 이런 마키아벨리식 생각이 어떻게 한 나라 전체를 전쟁으로 몰고 가는 거대한 심리적 장치로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주의 관점에서 보면 리더들이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안보입니다. 우리가 먼저 치지 않으면 언젠가 쟤들이 우릴 칠 거야 라는 합리적인 공포죠. 둘째는 이익이에요. 더 많은 땅, 더 많은 자원, 더 넓은 시장을 갖고 싶은 아주 원초적인 욕망이죠. 마지막은 명예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얕보이거나 굴욕을 당했을 때 우리 위신을 세우고 강대국으로서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쟁의 비극적인 하향식 심리입니다. 권력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도를 펴놓고 전략을 짜죠. 그들에게 병사들의 죽음은 때로 그냥 통계나 숫자로 보일 수 있어요.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자기 업적을 위해 말을 움직이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는 말 하나하나는 다 가족이 있고 꿈이 있는 피와 눈물을 흘리는 진짜 사람이잖아요. 권력이 만들어내는 이 심리적인 거리가 비극의 씨앗이 되곤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기꺼이 체스말이 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 편, 저쪽 편으로 나누는 겁니다. 리더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정의롭고 평화를 사랑하지만 저들은 야만적이고 우리의 가치를 위협한다. 모든 복잡한 문제의 원인을 외부의 적에게 돌리는 거죠. 이 단순하고 강력한 구도는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사람들을 하나의 목표 아래 아주 강력하게 뭉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에 도착했습니다. 만약 이 모든 전쟁의 순환이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면 그럼 우리는 이 끔찍한 운명에서 벗어날 희망이 아예 없는 걸까요? 우리는 영원히 이 원한을 맴돌아야만 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한 줄기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책은 우리에게 내려진 종신형 선고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몸 어디가 아픈지 알려주는 정밀 진단서에 가깝죠. 그는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 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조심해, 인간은 두려움과 이기심에 빠지면 이렇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 라고 경고를 해준 겁니다. 우리 행동의 원인을 아는 것, 바로 그게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니까요. 우리가 인간의 본성 자체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인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세상을 착한 우리와 나쁜 저들로 나누려고 할 때, 아, 또 그 프레임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리더가 공포를 부추겨서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려 할 때 그 의도를 꿰뚫어 보는 것.
바로 그 알아차림의 순간 우리는 체스판 위에 말이 되기를 거부할 선택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전쟁은 인류의 길고 어두운 과거였고 여전히 우리의 현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가 보여준 이 인간 본성의 지도를 손에 쥔 우리는 적어도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 알게 된 셈입니다. 우리의 미래라는 이 책의 다음 장을 증오와 갈등으로 채굴지 아니면 이해와 공존으로 써내려갈지는 결국 이 차가운 현실을 똑바로 보고 더 나은 선택을 하려는 우리 각자의 노력에 달려 있을 겁니다.